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37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죠? 많이 출제가 되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제출에 대한 내용은 행안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래요. 이게 어디예요? 전담이 필요한 곳이 특급과 1급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는 30일 이내에 꼭 교육 결과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훈련 및 교육 결과를.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근무자 등에게 소화, 통보, 피난훈련,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통보훈련은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은데 통보훈련 안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은 어디 포함되는 거야? 피난훈련에 포함되는 거지. 피난훈련. 맞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요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게 잘못된 거죠. 이 경우 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피난이다. 피난이다. 자, 본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저 불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 시설이다 라고 하면은 의교노라고 있었죠? 의료교육연구 노유자. 맞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교육 결과 제출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죠. 특급 1급 전담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더라도, 그죠? 여기가 보면 불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통지를 해줘야죠. 이게 며칠이에요? 10일. 됐습니까? 네. 그 정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5번. 37조의 소방훈련 교육에 대해서 불시 소방훈련 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의교노라고 했었죠. 의교노.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11점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자,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내용에서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37조에 해당하지 않는, 그쵸? 37조라는 게 여기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가보면, 잠깐만요. 소방훈련 및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맞습니까?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을 받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따로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걸 받죠. 그죠? 그래서 본서는 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위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그죠? 소방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죠? 소방교육 훈련을 받지 않는 대상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육만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만 받는 곳 같은 경우는 요 아래 여기라고 했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번에 가보면 비상방송 설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장 창고, 소화기가 설치된 공장 창고 이런 곳만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맨날 37조에서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 번 정도 체크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잠깐만요. 요거 했고 다음 이제 특별관리시설물, 그죠? 40조. 자, 여러분들 이거 외웠죠? 우리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뭐 있습니까? 공처리, 항문, 산업 해가지고 석유 맞습니까? 이런 것들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자,
철도나 공항, 산업 다 들어가죠. 1만 제곱 이상의 물류창고 아니죠. 이거 얼마예요? 1만이 아니고 10만이죠. 10만. 그죠? 이거 잘 체크, 이거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청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만한 시설.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고,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특별관리 시설물 쪽에 가보면 먼저 저 종류가 제일 중요하고, 그죠? 그 같은 조항에 가보면 특별관리 기본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 내용이 틀림없이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은 소방안전관리 특별계획이라는 걸 5년마다 세웁니다 하셨죠. 5년마다 기본계획, 우리 4조에 나오는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 및 시행한다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에 당연히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시행계획이라는 걸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 및 시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청장은 40조 2항에 따른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왜냐하면 이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어디에 넣어서 하라 그랬어요? 4조 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방법에 가보면 오늘 첫 번째 이제 문제 뒤쪽에 갔을 때 앞쪽에 4조가 있었거든요. 그 4조. 그 기본계획에 넣어서 해주라는 건데 그 기본계획 자체가 5년마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세우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일합니다 하셨죠. 그리고 요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 1월 31일. 됐나요? 기본계획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맞죠? 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41조. 예방안전진단. 이거는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얘를 암기를 하셔라. 그러면 예방안전은 범위가 있는데 예방안전을 어디다 실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실시하는 거죠? 특별관리시설물. 그래서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소방안전원이나 또는 이제 별도의 진단기관이 있다 그랬죠? 그죠? 청장이 지정하는 진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럼 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골라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암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틀림없이. 그죠? 여기 이제 2번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2번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등은 있는데 지금 위험물 시설 등은 따로 없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대상 5천 아니면 1천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실 때 제가 예전에 몇 번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다 정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천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1천이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5천. 그죠? 요것만 1천이죠. 요것만 1천. 나머지 다 5천이고. 근데 이제 5천이 안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5천이 안 들어간 건 따로 보셔야 되고 요거 100톤에 30톤.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암기만 해두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5번.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재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새로 지어진 날로부터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사용 승인을 받게 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받냐면 5년.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몇 년 안이 아니고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로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잘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실시 절차 내용.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안전등급을 받았대요. 5년이 경과한 날. 근데 거기서 우수등급이 나왔대. 그러면 7년이 경과한 날 속하는 해에 실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수면 7년이 아니고 6년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안전 등급이 만일 양호나 보통이다. 양호나 뭐라고 여러분들? 보통이다. 그럼 요게 5년이에요. 자, 미흡이나 불량이다. 그럼 요게 몇 년이냐면 4년입니다. 미흡이나 불량이다. 그러면 4년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잘못된 거죠. 지금 잘못된 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보면 해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최초로 안전진단을 완공되고 나서 그죠? 완공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해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진단기관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지정 기준이 있어요. 이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로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문제를 좀 만들어 드리거나 할 테니까 일단은 큰 것만 보십시오. 큰 것만. 맞습니다. 요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요게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준에 적용한다. 그래서 차수에 따른 걸 3년으로 봐요. 3년으로. 그죠? 세 번째,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를 본서,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진단기관을 지정 취소한다라고 했는데, 지정 취소는 거짓 부정. 거짓 부정 시에 또는 업무 정지 기간에 예방 안전진단을 한 경우 즉시 취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제가 밑에다가 즉시 취소 사항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 두 가지가 즉시 취소거든요. 그죠? 이렇게 미달되거나 제출을 안 하면 즉시 취소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재 예방과 안전분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보칙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43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데, 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항목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한 활동을 적극 추진을 해야 되냐? 예방이라던가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그죠? 소방대상물 특별병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 요령의 개발 보급.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 활용 및 공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4번에 가보면 이게 활동 및 교육이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활동 및 홍보가 들어갑니다. 활동 및 홍보. 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긴 하죠. 잘 안 보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고, 권한의 위임 위탁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죠. 요거. 그래서 관서장이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청문 대상 한번 보시고. 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밑줄 쳐져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화재 예방법상 벌금 기준이, 자, 벌금 문제네요. 자, 조치명령 위반은 제가 무조건 3년에 3천이라 그랬어. 시설법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보조자의 업무 이행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 요것도 3년에 3천짜리고요. 거짓 분양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을 지정받았다. 요것도 3년에 3천인데 요 대여 있죠. 또는 알선. 요거는 얼마요? 1년에 1천짜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3년에 3천짜리가 딱 4개 있어요. 4개. 화재 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업무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 안 한 사람, 또는 결과에 따른 이것도 조치명령이죠. 조치명령 위반한 사람, 그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을 지정을 받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1년에 1천 요거 비밀누설, 그리고 대여 나와 있습니다. 대여, 비밀누설 요런 애들. 그리고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안 받았대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그죠?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00벌도 한 번 정도 보시고요. 지금 300벌 나와 있죠. 300벌 밑에. 화재 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또 이런 거 안전관리자나 그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했다. 위반을 한 걸 보고도 조치 요구를 안 했다. 안전관리자가 그죠? 그리고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정도 체크할 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과태료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죠? 그래서 과태료 기준이 이게 300짜리가 되게 많아요. 예방법에 가보면 당연히 200짜리도 많지만 그죠? 300짜리가 더 많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일을 잘 안 한 여기 가보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이게 300짜리 과태료입니다. 300. 대표적인 것만 넣어둔 거예요. 300과. 그리고 얘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죠. 불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특수가염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요게 대표적인 200짜리입니다. 훈련 교육을 안 하거나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을 안 했다. 요게 300짜리. 그래서 기준이 다른 하나는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요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가 딱 하나 있어요. 실무교육 안 받은 사람. 예방법상 과태료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네, 한번 요것도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1번이 300짜리고요. 요게 300. 요것도 300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 한 사람. 요거 제가 방금 200이라 그랬죠? 요거 훈련교육 300 들어가 있습니다. 옳게 짝지어진 건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예방법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제 과태료 이건 부과 기준인데 이제 세부 부과 기준이죠. 그죠? 차수에 따른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다음 이제 공사업법으로 갑니다. 공사업법. 자 챕터 1 이제 총칙부터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총칙에 가보면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럼 목적 여러분들 이거 찾으실 수 있죠? 이 법은 공사 및 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 기술을 어떻게 하고 진흥을 시키고 진흥. 그죠? 또 뭐를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응? 또 국민 경제에 뭐 한대? 이바지한대. 이바지. 맞죠? 요게 이제 공사업법에 들어가는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목적은 항상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실 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이제 2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입니다. 공사업법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방산업의 종류는 그랬죠? 맞죠? 그러면 소방산업의 종류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설계업이 있고 공사업이 있고 감리업이 있고 방염업이 있었죠. 그럼 이거 찾아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죠.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감리에 대한 거죠. 감리. 소방, 공사, 감리. 맞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많이 풀어봤었으니까. 세 번째. 공사업법상 공사업법에서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개설 이전 정비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뀐 게 이게 그 전에 나온 거니까 개설에 다만 기준이 붙었죠. 그래서 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정된 내용 꼭 보셔야 돼.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렸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으니까 꼭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보수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때 당시엔 다만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틀린 게 뭐냐면 보수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설치죠. 원래 설치였죠 이거는. 근데 다만 기준이 최근에 붙은 것 뿐이고 이전 정비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건 공사업이고 그래서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것도 꼭 보세요. 됐나요? 그리고 기타 정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설업자에 대한 거, 감리원에 대한 거, 기술자, 발주자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게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에 이제 4번이죠. 4번. 시설업. 그러면 시설업에 대한 내용인데 등록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사 등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자본금
그죠? 기술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업종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시설업을 등록한다. 2번 시설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등록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시설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허러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증이나 수첩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죠. 시설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포함해가지고 협회를 경유하지 않고가 아니고 경유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전자문서 항상 포함이에요. 하셨죠? 항상 포함인데 이게 경유하지 않고가 아니고 경유를 해서 들어가야죠. 경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내용 가보면 두 번째죠. 두 번째.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관리업자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 자, 이거 있었죠. 틀림없이. 자, 우리가 틀림없이 이제 일을 하다가 지체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 취소, 그리고 폐업. 여긴 휴업이 없어야 하셨죠. 취소, 폐업, 그리고 재발급. 근데 재발급을 받은 경우는 내가 분실 후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 전에 걸 다시 찾은 경우에, 그죠? 소재, 이거는 뭐예요? 변경신고 사유죠. 소재지를 옮긴 건. 변경신고 사유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해설 내용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3번. 소방시설 설계업에서 전기 분야 소방시설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전기, 휴대용 비상조명 등 전기, 기계, 전기, 그죠? 기계, 전기, 기계. 맞나요? 그럼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요 내용은 제가 기계랑 전기 업종별 등록 기준에 가보면 비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설비는 전기 설비, 이 설비는 기계 설비.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업 등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많이 풀어봤었죠.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은 모든 설계를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문에서는 기술사 한 명이 꼭 필요하고 일반 갔을 때 3만에 1만. 그쵸? 근데 제연 설비는 제외. 일반 소방시설업 설계업 전기 분야에서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이 들어가는데 제연 설비는 전기 쪽에는 아예 없죠. 그냥 이런 멘트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래서 요거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일반 공사 감리업 영업 범위에서 그죠? 소방시설 공사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뭔가 이상하네요. 그죠? 공사 감리업, 감리업이 아닌데 그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영업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공사업 영업 범위 그냥 찾는 거야, 여러분들. 옳은 거예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1만만 찾으면 되죠. 1만. 제가 1만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제조소 등 있었고. 기억하시죠? 정답 1번. 그죠? 그리고 자산평가액 1억 원. 자산평가액 1억 원.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고, 공사업법상 방염처리업의 종류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죠? 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럼 옳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섬유류, 합성 고분자 없죠? 종이 없죠? 합한 목재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있었어요? 원래 합성수지 있죠. 합성수지.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맞는 거죠. 네. 자, 시설업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업종별 영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서류에 관련된 건 우리가 뭘로 정해요? 행안부령으로 정하죠. 그리고 공사 등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 다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요게 공사업 쪽에 가보면, 그죠? 예치금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몇 분의 몇이라 그랬어요? 100분의 20이라 그랬죠. 맞죠? 100분의 20, 30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요 정도 퍼센트 정도는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이것도 예전에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에 필요한 주된 소방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그죠? 또는 이죠, 맞죠?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보조인력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년입니다. 3년. 됐나요? 그리고 영업범위는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1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춘 사람이죠. 기술 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같이 보시고. 자, 다음 문제 8번. 이거 풀었고요, 우리. 그래서 보조인력 기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조인력 기준.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조 등록의 결격사유.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등록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그래서 여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성년 후견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가보면 3번 보세요. 3번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라고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결격사유에 가보면 이제 3번이 잘못된 건데,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피성년 후견인 들어가 있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인의 대표자가 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법인의 임원이 3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호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됐나요?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야.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라고. 이게 특이한 거라고요. 그죠? 자, 변경신고.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 풀어봤거든요. 30일 이내, 그죠? 협회 제출. 소방시설업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변경신고한다 그랬죠.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증수첩,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제출을 하죠. 기술인력이 변경되면 증수첩, 기술인력 증빙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기술인력이 변경이 되면 특이하게 증을 안 내도 된다고. 뭐만 내면 돼요? 수첩만 내면 되죠. 수첩. 그래서 아래 여러분들 해설에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서류죠. 그죠? 요게 서류. 그죠? 자, 그리고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이게 여러분들 며칠 이내에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30일이죠.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이거 어디다 제출해요? 협회에 제출하죠. 서류는 협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서 이제 다시 오는 것도 오는데 이제 시도지사한테 갔다가 다시 협회를 거쳐온다 그랬죠. 그죠? 정답이 2번이죠. 30일 협회. 6조의 2.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그죠? 휴업, 폐업, 재개업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한테 신고하죠. 그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30일 이내, 그죠?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폐업 신고를 하면 말소해야죠. 그죠? 폐업 신고를 한 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면 그 전, 폐업 신고 전에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 근데 이게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그죠?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됐습니다. 자, 다음 7조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이죠. 뭐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었는데 소방산업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종전에 소방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한테 신고. 그죠? 맞습니까? 법인인 소방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소방산업자 지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를 내줘야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 제출합니다. 뭐 요거는 우리 알고 있죠. 30일 이내.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까? 요거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산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유.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죠? 그래서 휴업, 폐업, 지위승계, 맞습니까? 또는 이제 영업 정지죠. 영업 개시가 아니고 지금 영업 개시라고 들어가 있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등록 취소라던가 또는 영업 정지라던가 휴업, 폐업 이런 것들이 이거 예전에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그래서 기업 디귿 해가지고 2개. 이거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즉시 취소 사유하는 사유를 모두 고르래요. 시설업. 그럼 시설업 즉시 취소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 부정, 결격 사유, 그죠? 이런 애들 들어가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즉시 취소 사유는 지금 여기 가보면 요런 애,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 2개죠. 요런 애들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은 시정명령 취소, 6개월 취소, 그죠? 즉시 취소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했을 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얼마냐? 2억 원이었죠. 맞나요? 자, 다음 이제 챕터 3. 자, 여기는 이제 공사 등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다음 챕터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업법은 여러분들 개정이 된 내용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카페에 자료도 올려놨고 개정 특강도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